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게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 평가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번에 수전파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감평사나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뵈었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하나부터 10끝까지 생소한 부분, 그 다음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게 이제 평가 목적별로 상이에요.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서 담보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병매평가가 있을 수 있고, 국가 등한테서 이제 저희가 수임을 받아서 위탁받아가지고 진행하는 표준지 평가 같은 이런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조사가 수반이 돼요. 의뢰가 오면은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갈 건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현장 나가기 전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제시를 하고, 실제로 이 부동산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확인을 하러 현장 조사를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갔다 오면은 그 현장 조사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안내해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가격을 뽑아내는 루트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민법, 경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부동산 학원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차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서 총 여러분들이 8과목을 공부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다, 이거는 단순하게 내용이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내용하고 문제를 갖다가 얼만큼 접목시키기가 어렵냐, 이게 이제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1차에서 저는 경제학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기본 내용은 많이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 풍부하게 아시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에 접목을 못 시켜요. 자, 2차는 어떤 과목이냐? 2차 같은 경우는 실무가 그래요. 기본 내용은 다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풀이에 접목시키는 게 안 돼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난이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법규가 제일 쉬우니까 법규부터 하세요. 수험생들이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합격자들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합격자분들 말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근데 합격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는 정말 왁구도 잘 맞고 운빨도 터지고,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터진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걸 갖다 우리가 갖췄다는 전제하에 그런 어떤 운빨하고 정말 시험이 자기하고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게 작용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학원이라든가 합격자들이 1차 나는 뭐 3개월 만에 뗐어, 그게 자기 얘기인 줄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과목별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최대한 빨리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 기간이 다 그쵸. 네, 절대 뭐 일률적인 게 없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잔상이 남은 채로 문제를 풀러 들어가시더라도 선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할 확률이 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냥 백지에다 여러분들한테 문제지 주고 풀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1차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2차는 내가 붙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행착오를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2018년에 16.8%고요 15%, 16.4%, 13.26%고 2022년에 11%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10명 중에 1명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실제로 제가 합격했을 때 동기평가사들한테 이제 합격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은 180명이 전부 다 합격한 방법이 다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들었던 강사들도 다르고.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거를 꼭 피해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부분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이 이해가 안 되다 보면 기본 내용을 문제 접목시키는 것 갖다가 방법을 몰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막 한다?
1차에선 괜찮아요. 왜냐면 1차는 오지선당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꿈만 잘 꾸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차는 꿈을 잘 꿔도 못 맞춰요. 아시겠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 간에 접목시키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걸 가장 또 잘 알려주시는 게 또 교수님. 그렇죠. 에듀윌이죠. 이제 감정평가사 좀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생겼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고 감정평가 사나이 2 2편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공부 방법별 아니면 전망 이런 워라밸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감정평가사 생소하신 분들 이제 좀 관심 생기셨잖아요. 이 생소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실현시키는 거 에듀윌과 함께하는 온패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등록해 주시고요.